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캐나다 교육의 민낯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캐나다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굉장히 세죠. 그래서 유니온의 그 파워는 엄청납니다. 자, 유니온이 마음에 안 들면 스트라이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캐나다 처음에 왔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학교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들을 고용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온타리오 주정부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셀러리 니고시에이션을 합니다. 선생님은 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 관련돼 계신 분들이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세크레터리도 있고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자, 이런 분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2주 전에 벌써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유니온을 뭐라 그러냐면 CUPE라고 그래요. CUPE, The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프리미어 사이에서, 프리미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주 정부하고 둘이 이렇게 대립이 된 거죠. 우리는 이만큼 올려달라.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은 그만큼 못 올려준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중간에서 낀 거죠. 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요.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 영어를 잘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요, 화장실 개판이야, 뭐 완전히 뭐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들은 스트라이크 안 했고요. 그 나머지 일하시는 스태프들이 전부 다 스트라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개판이 되는 거죠. 뭐 화장실도 개판이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한국에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는 청소하시는 분들 없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 청소도 저희 반이 이렇게 주번 이렇게 나가지고 청소를 하고 학교 청소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청소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 왔는데 이게 QP가 스트라이크 한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개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자, 근데 그 일이 다시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QP가 스트라이크를 한다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학교들이 클로징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되는 부모님들은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프리미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년 동안 공부를 못했다. 코로나 땜시롱. 근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너네들이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겠느냐, 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 프리미어가 굉장히 세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No withstanding 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네가 푸시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QP는 난리 난 겁니다. QP는 No withstanding 이라는 그 법은 뭐냐면요, 법에는 기본 권리를 이렇게 보장을 하는 법이 있죠. 우리가 너의 기본의 권리를 우리가 막 이렇게 밟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QP만 난리 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모든 유니온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제 프리미어가 이제 꼬리를 싹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No withstanding이라는 그 law는, 그 법은 우리가 그 푸시를 안 하겠다. 제발 우리랑 같이 니고시에이션 테이블에 와서 얘기하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2주 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 그러면은 니네가 No withstanding이라는 그 법을 이렇게 푸시 안 할 거면 우리는 다시 와서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니고시에이션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QP에서는 너무나 많은 월급 인상을 원했었고요. 그리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 해준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제 QP 쪽에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조금 받고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QP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인상은 좀 많았어요. 저희 회사도 뭐 기껏해 2% 이렇게 인상을 해줬는데 이 회사에서는 그 QP에서 인상을 요구를 한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한 거죠. 자, 그쪽도 이해가 돼요. 워낙 월급이 짜기 때문에 요즘 그 월급 가지고는 토론토에서 먹고 살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거를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입장도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프리미어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당장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데이케어를 가야지. 데이케어도 이제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야지만 본인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부모 입장, 저는 또 부모 입장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니고시에이션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2주가 지난 지금 현재 제가 이메일을 받았죠. 자, 이메일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메일이 온 거예요. 학교에서. 자,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Please be reminded all of this is pending the outcome of the talks between provincial government and QP. 자, 이게 아직 negotiation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pending the outcome, 우리는 outcome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alks between provincial 이랬죠? 주정부와 QP 사이에서.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스쿨 보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는 share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contingency plan이라고 그랬어요. contingency plan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 입장을 얘네가 준비를 해 놓은 거죠. 자, 그게 contingency pla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tingency plan을 했기 때문에 next week이라고 했죠. contingency plan for next week 이라고 했습니다. to ensure continuity of learning of students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끔 하겠다. 자, 결국은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In the event of a full withdrawal of QP services. 자, withdrawal이라 그랬죠? 자, 이 withdrawal은 빼는 거예요. QP 서비스를 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All TCDSB school will be closed 라고 했습니다. All Toronto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school들은 close를 하겠다. 자, in-person learning이라고 했습니다. in-person learn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선생님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대면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Starting Monday, November 21st라고 했습니다. 언제 시작을 하느냐? Monday 21st부터. 이게 뭐예요? 내일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ccess to remote synchronous learning during this time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수업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in-person learning 하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2년을 온라인을 해보니까 이거를 잘 온라인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이게 완전 꽝입니다. 꽝.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월요일부터 학교를 당장 안 간다니까 조금 마음은 조급합니다. 자, 이게 캐나다의 민낯이에요. 저는 어느 누가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제가 맞설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국 그 학교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스쿨 문 닫습니다 하면은 한국 분들 가만히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